안녕하세요. 보드랜드의 망고쌤입니다. 어제 오늘 제가 너무 열이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반팔을 입고 집에서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복 같은 게 보이는데 내복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에 방과 후 연간 계획안을 제출하는 시기예요. 그 자기가 맡은 과목의 1년치 계획안을 학교에 미리 제출해서 학교 사이트에 올리면 그걸 보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데요. 보통 분기에 방과 후는 10번씩 수업을 해요. 그래서 1년에 40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안을 짜려면 40개의 교구를 사용하는 계획안을 짜야 돼요. 또 이제 뭐 1년치 연간 계획안하고 또 차시별 아주 자세한 내용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미리 준비하면 좋은데 뭐든지 좀 임박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야지 집중이 잘 되고 효율이 높아지는 스타일이라서 새벽 6시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거의 90%를 작성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탔다가 커피를 노트북에 쏟았어요. 그 노트북 보여드릴게요. 이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어요. 여기에다가 쏟아서 놀래서 커피를 닦았더니 갑자기 전원이 펑 나가면서 그 뒤부터 노트북이 멈췄어요. 멘붕. 너무 계획안은 다시 쓰면 되는데 더 멘붕인 건 제가 보드게임 자격증을 2015년 11월 달에 획득하고 2016년에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일이 거의 없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 건 2017년도부터인데 2017, 18, 19 3년간의 PPT, 저 뒤에 있는 많은 보드게임에 관련된 PPT, 그 다음 수업 계획안, 활동지, 나의 모든 땀과 노력이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너무 큰일이 발생되니까 미리 뭐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놓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당연히 안 했어요. 큰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사람이 망연자실하게 되더라고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새벽까지 PPT를 만들고 계획안을 작성하고 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도 똑같이 보드게임 강사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계획안 짜는 거예요. 왜 계획안 작성하는 게 어렵냐면요. 보통 방과후는 40회차 1년치 강의 계획안, 즉 최소 40개의 보드게임. 그런데 보통은 저학년, 고학년 나눠져 있어요. 저학년이 하는 보드게임을 고학년이 같이 공동으로 할 때도 있지만 따로따로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고학년들은 조금 더 전략적이고 어려운 게임을 원하니까요. 그래서 40개 곱하기 2, 80개 적어도 60까지의 처음 강사할 때 60까지의 게임에 대한 지도안과 계획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드게임 강사 자격증 딱 이틀만 수업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 보드게임을 체험하겠어요? 많이 해도 한 15개? 아니 15개도 안 되는 한 10개? 이틀 동안 10개 정도 체험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맛만 보는 거예요. 보드게임 살짝. 그럼 당장 수업을 하려고 제안서를 내거나 할 때는 계획안을 짜야 되는데 60가지 보드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보드게임 계획안 짜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진짜 초반에 얼마나 희면치 자료가 펑 날아간 이 순간 제가 그래, 이 정보를 처음에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나누어야겠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영원히 남겨야겠다. 그러면 커피를 쏟아도 문서가 날아가도 영원히 유튜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남을 테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제 초반 2007년부터 작성했던 그런 계획안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같이 봐주세요. 얼마나 맨땅에 삽질하면서 계획안을 작성했는지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계획안도 많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건 실제로 수업을 했던 계획안은 아니고요. 2016년에 자격증을 따고 이제 수업을 하고 싶어서 강의 제안서를 만드는데요. 대상이 유아 6, 7세 8명. 실제로 6, 7세 8명 수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정명, 이름은 왠지 유치부니까 보드게임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보드게임과 함께 동화책의 바다로 풍덩 하고 정했어요. 목표는 교육용 보드게임 놀이를 통한 집중력과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차례를 기다리며 작은 질서를 배우고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말도 좋은 말 골라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찾기가 초반에 어려워서 많이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1주차에 쿵쿵짠이라는 보드게임을 계획안에 넣네요. 왜냐면 제가 자격증을 딸 때 이 쿵쿵짠이라는 We will rock you 이런 게임을 배웠었거든요. 제가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제가 아는 거 위주로 넣었는데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네요. 왜냐면 이 보드게임은 8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게임은 MT게임의 죄송해요. 너무 웃겨. MT게임의 대명사래요. 친구들하고 대학교 가서 MT 가잖아요. 그때 하면 재밌는 게임을 유아 6, 7세에 계획안에 넣었다니. 왜냐면 아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티키, 스틱스 이거는 유치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모르는 아이들 할 수 있어요. 유치부 친구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계획안 찾아보다가 이 쿵쿵짠을 1차 시에 넣었다는 거에 너무 어이가 없고 빵 터졌어요. 그리고 일단 보이나요? 저는 보드게임만 하는 것보다는 보드게임을 뭐 테마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안 만드는 걸 좋아해요. 수학 하시는 분들은 수학적 뭐 사고, 전략, 논리, 규칙, 패턴 이런 식으로 계획안을 많이 짜시는데요. 저는 제가 이런 거 좋아해서 이런 스타일로 많이 만들어요. 2016년, 15년에 자격증 땄고 16년에 이제 약간의 수업을 맛배기로 좀 하고 이제 계획안을 짜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보드게임으로 만나는 이색 직업 체험. 보드게임도 테마가 되게 많기 때문에 보드게임으로. 선물 배달원. 프레젠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뭐 선물 배달원이 되어보는 거예요. 직업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모두 탐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명탐정, 협동게임, 여우와 탐정, 그리고 몽타주라고 써있죠. 이런 거 게임하고 또 초밥왕, 아무도 모르는 비밀 레시피, 난 최고의 요리사. 초밥 요리사가 돼서 다양한 카드로 점수를 얻는 게임이고요. 초콜릿 마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획안을 짰어요. 이거는 달무티 계급 게임이에요. 이것도 아프리카에서 많이 하는 뭐 왕 되어보기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돌봄교실 연간 지도 계획안입니다. 돌봄교실은 방과후보다 수업을 더 연중 쉬지 않고 합니다. 특히 뭐 방과후는 방학 때 조금 쉬기도 하고 10차시, 분기에 10차시인데 돌봄은 3월부터 그 다음 2월까지. 그래서 이렇게 계획안을 48차시를 작성해야 되고 보통 50분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50분 수업에 쓸 보드게임을 물론 이제 어려운 건 나눠서 하지만 돌봄교실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계획안 작성하는 게 좀 많아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스트라이크. 자신의 순서에 주사위를 던져서 신나게 한다. 만약 프레젠트라는 게임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이 계획안에 뭔가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안 해본 것도 너무 많아갖고 막 일일이 껌껌이 막 인터넷 찾아서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가 계속 보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거기 앞에 있는 글씨 따다가 막 붙이기도 하고 많은 게임을 보드게임 강사가 돼서 계획안을 작성하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서 처음에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 같이 쓰셔도 돼요.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1년치 12월 지나서 2월까지 짠 마지막 2월 25일에는 보드게임 파티 원하는 보드게임을 정해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플레이 돌봄교실 방학 특강 이렇게 하면 보일래나? 이렇게 해서 보여드립니다. 일일이 그림도 따서 붙여야 돼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목은 생각이 커지는 장이 보드게임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도 똑같은 거 계속 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씩 늘겠죠. 이거는
유치부 친구들은 보드게임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50분 수업도 아이들은 사실 유치원 방과 후 수업이 제가 알기로 보통 30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책에 관련된 보드게임을 해보는 걸로 계획을 짰어요. 생각이 쑥쑥 책이랑 보드랑 이건 도서관에서 수업한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책과 동화 내용으로 유아들에게 언어적 감성을 갖게 하며 연관된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생각을 확장시키고 상상력과 문제 해결력,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할리를 좋아하는 엄마의 유쾌한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도깨비를 엄마가 빨았다는 그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주 재밌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마녀들이 초콜릿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지만 욕심쟁이 마녀들이 자기들만 초콜릿 만드는 비법을 알려고 해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모두 힘을 합해 그 초콜릿 마녀들만 알고 있는 비밀 레시피를 알아내야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한답니다. 초콜릿 마녀. 그리고 앵무새 10마리. 우리 6, 7세 10까지 당연히 셀 수 있어요. 아이들. 자, 그래서 앵무새 10마리라는 책을 읽고 없어진 앵무새가 어디 숨었을까 찾아보고 또 여기 직접 교구 사과나무에 사과 10개를 심는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은 이렇게 교구가 카드도 좋지만 이렇게 손으로 많이 만질 수 있는 거 그런 거 좋아요.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를 읽고 물고기들이 경주하는 거. 우리는 모두 물고기 팀과 어부팀으로 나누어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서로 우리 팀을 크게 응원해주세요 하면서 아주 쉽고 재밌는 게임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했고요. 메리와 생지. 내가 좋아하는 동물 친구는 누구야? 메리네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생지. 근데 또 이 라스트 마우스 로스트라고 이렇게 치즈 속에 생지가 있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안 짰어요. 이렇게 생지 나오는 거, 치즈 속에 생지, 귀여운 생지 보이나요? 이런 게임 했고요. 짠! 사과나무. 게임판을 돌려서 이렇게 사과나무에 사과 10개를 모아보세요 하는 그런 수를 세면서 사과 10개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심는 건데요. 이렇게 게임판을 돌리면서 귀여운 사과를 이렇게 꽂는 거예요. 10개를 가장 먼저 꽂는 친구가 게임에서 승리해요. 앵무새 10마리 책을 읽고 이렇게 나무에 사과를 꽂는 그런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초등 3, 4학년이요. 도서관에서 방학 특강 한 건데요. 저는 전공이 관광 경영이고 여행사에서 보드게임 강사하기 전에 일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여행 관련돼서 이렇게 테마 정해서 하는 수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떠나는 보드게임 속 세계 여행, 일본으로 떠나서 초밥 게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본 여행 가서 이거 친구들한테 수업 시간에 보여주려고 초밥 영상도 많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된 거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크레타 섬, 그리스 크레타 섬으로 출발. 자, 이거 라비린스의 어원이 크레타 섬에서 나왔기 때문에 라비린스 관련된 책을 읽고 이런 것도 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국민 게임 즐기기, 아프리카로 뿅 여행을 떠나서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망칼라 해보기, 그리고 진짜 제 수업에 항상 빠지지 않는 이 잼트레이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계 최대 보석 경매시장에 가자. 와우, 경매시장에 가서 경매를 통해 보석을 싸게 사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 한번 하면 아이들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경매가 뭔지 바로 다 이해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요거는 특강이라서 4차시 잘 보이나요? 얘는 아예 분기 15번 보드게임으로 만나는 세계여행 자 소개도 했고 교육 목표. 자,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는 모두 날라갔지만 제가 다행히 프린트해 놓은 자료가 좀 있어서 다 모든 필요한 분에게 공개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걸 다 보여드립니다. 자, 세계 여행인데 이제 우리나라부터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올레길 제주 여행, 플레이 제주 특산물 모으는 거, 아까 그 라비린스 초밥왕, 물론 여행지도 좋지만 역사를 바꾼 세계의 위대한 탐험가들 작가가 되어서 용기를 가지고 드래곤 우드, 마법의 숲 드래곤 우드에 가서 많은 몬스터를 잡는 맨사 게임인데요. 테마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보드게임은 다 수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공간 지각력 키우고 점수 계산하고 그런 건데 제가 거기에 수학적인 요소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물론 수학적인 요소나 계산이 모든 보드게임에서 다 들어가요. 하지만 이제 이집트로 떠나 피라미드로 비밀을 밝혀보자. 또 달무티도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게임인데요.
이럴 때는 중세 시대로 돌아가 신문제도 체험하기. 이 달무티에는 다양한 계급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일 선호하는 연예인들을 이 시대에는 광대로 취급받아서 계급이 가장 낮거든요. 뭐 지금과 중세 시대의 계급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계. 자, 여기는 과연 마녀는 존재했을까? 역사 속 마녀라 불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테마를 정하며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좀 도서관에 가서 그거에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아예 어린 왕자. 너무 감동적인 어린 왕자를 보드게임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읽어본 친구는 더 집중해서 더 빠져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다 계산하고 그런 거의 수학적인 요소예요. 계산하고 전략 짜고 그리고 뭐 경매시장에 가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은 벼룩 서커스. 중국 한국의 유명한 서커스 공연 감상하기. 여기에 영상 같은 거로 이제 서커스 공연하는 거 미리 보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고 나서 이 게임을 하면 몰입도가 더 커집니다. 벼룩이 서커스를 하는 거예요. 벼룩이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높이까지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 세계여행 제주도도 갔지만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로 또 돌아가서 과거 체험도 하는 거예요. 검정고무신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기영이 나오는 검정고무신을 테마로 해서 만든 보드게임입니다. 여기 옛날 뭐 제기차고 고무신 던지고 막 이런 게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너무나 가고 싶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마라케시, 모로코의 상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건 제목도 라스베가스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세요. 파티 게임이거든요. 근데 주사위를 이용해서 많은 달러를 버는 게임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짠, 보드게임으로 만나는 세계여행.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만들기도 하고요. 얘는 그냥 생각이 잘하는 창의 보드게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 시장놀이 유치원생 보드게임이라고 써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해서 이해 잘 어려워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주 좋아한답니다. 보시고 혹시 필요하면 쓰세요. 이 말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누가 임금님의 마법의 반지를 가져갔을까? 애들이 진짜 최고로 좋아하는 게임인데 단종돼서 팔질 않아요. 황금삽을 차지하는 두더지는 누구? 이렇게 자, 짠. 마지막 날은 보드게임 파티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배웠던 것 중에 골라서 자유롭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꼭 계획안에 이런 멘트를 써주고 있거든요. 보드게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안 짰는데 좀 구성원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계획안대로 진행을 하되 꼭 바뀔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흥미와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 보드게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꼭 멘트를 넣어줍니다. 지금 거의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요. 저의 그 모든 3년치의 이 계획안과 PPT가 공중분해됐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제 영상이 혹시 도움이 맞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계획안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수업을 하려면 보드게임 수업을 하려면 이 보드게임을 누구한테 빌리던 내가 가지고 있던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계획안도. 그래서 초반에는 계획안 쓰는 것도 어려웠지만 집에 보드게임이 많지 않은데 수업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1년? 틈틈이 번 돈을 다 보드게임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드게임 강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처음부터 그래요. 자, 일을 얻기는 쉽지 않은데 초반에 비용이 들어간다. 많이 보드게임이 준비가 되었다면 많은 수업을 할 기회가 있지만 내가 아무리 강사로서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집에 보드게임이 없다면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계속 보드게임을 사야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만 도전하라고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보람되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보드게임 자격증 이틀 만에 따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저 사실 그렇게 잘 나가는 강사도 아니고, 어떻게 아직 초보지만 이 강사 여기서는 제가 경력도 되게 짧은 초보지만 그래도 초보기 때문에 좌충우돌 어떻게 이틀 만에 자격증을 획득하고 수업을 하게 되었는지 제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